예, 어제 그저께 있었던 9가지 9급 기출문제 해설 특강할게요. 먼저 편안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짜증난 게 좀 있었고요. 1번 보시면 지곡고 문제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였죠. 그냥 답 들어옵니다. 직무급 중심이 나오면 뭐죠? 이거는 직무급 중심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뭘 그려야 돼요? 직무급이 튀어나오면 딱 이거예요. 지불제적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불제와 또 맥락을 함께 하는 게 뭐죠, 그게? 이른바 실적주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직곡 문제는 어떻죠? 주로 생활급 방식으로 보이고요. 또 얘는 주로 어디서 쓰이죠? 계급제에 쓰일 거고, 얘가 바로 뭘까? 직업공무원제와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맥락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뭐일까? 1번이에요. 다 맞췄을 거예요. 두 번째,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죠. 또한 그 능력은 장기적, 단기적? 장기적 능력 발전 기회를 부여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직업 문제는 현재 능력을 중시하니까 잠재 능력을 중시하니까 잠재 능력을 중시하니까 따라서 인력 계획도 아마 장기적일 거예요. 그 다음 폐쇄형이고요. 또 신부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못 봐는 얘기죠. 전화 못 보니까 1번입니다. 해설은 복잡한데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다 맞췄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거 좋죠. 정책 유형 중 목표에 의해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質 자원을 부담시킨다. 이게 뭐예요? 뽑아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알몬드 어파일이 뭐죠? 추출이지 않습니까? 추출. 뭐 있을까? 조세, 징병, 노력 동원, 이런 것들 말하겠죠.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일 거야? 정답은 1번일 겁니다. 추출일 겁니다. 누구 얘기죠, 이건? 알몬드 어파일 얘기였고, 기본 문제 모두 맞췄죠? 세 번째. 지금 이제 주요 개념 나오는데 다 맞췄을 거예요.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직급은 뭐죠?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 모두 유사하죠. 됐죠? 2번 좀 이상한데요?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죠? 기억나시죠? 종류 유사한다.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죠? 여기죠. 종류 유사한데,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가 모두 다른 직급의 무리는 뭐죠? 직급이 아니라 뭘 말할까? 직열을 말하죠. 직열. 정답 몇 번일까? 2번이죠. 그리고 직류는 아실 거예요. 직류는 동일 직열 내에 존재하는데 종류 유사한데 난이도 상이한 직위의 집합들이고 직류를 발전하기 전 단계죠. 이거 볼까요? 동일 직열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깔끔합니다. 그 다음 직무 등급 나오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등급이라 배웠지만 우리 국가공무법상으로는 등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할까? 직무 등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률 용어 살린 거예요. 등급이란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맞죠? 됐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등급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난이도, 책임도가 똑같다라고 나오고 종류까지 유사했더라면 그건 뭐죠? 직급인데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면 이건 등급이에요. 정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그냥 답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2번은 뭐라고요? 직렬이죠. 네, 3개 맞췄죠. 윌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죠? 제임스 윌슨이죠. 거기 보지 말고 합시다. 보지 말고 합시다. 여기가 뭐예요? 비용이고요. 이쪽은 뭐죠? 편익이죠. 우리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봤던 내용 아닙니까? 이쪽은 뭐예요? 집중이고 이쪽이 뭐라고요? 분산. 집중이고 이쪽이 뭐라고요? 분산이죠. 이건 뭐였죠? 일산 정치고 이거 뭐예요? 다수나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중정치라 말하고 얘를 뭐라고 하죠? 기업가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운동가 정치라 말하기도 하고 얘를 뭐라고 하죠? 고액 정치라 말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이 넷 중에서 가장 공익저해가 많이 벌어지는 게 뭐였죠? 이거였고 이 두 개가 뭘까?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주로 얘는 무슨 규제? 사회 규제에서 많이 벌어지고 얘는 주로 뭐죠? 경제 규제에서 많이 벌어진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절연이죠. 한쪽 분산, 한쪽 집중이니까. 무슨 절연이죠? 얘를 우리는 거시절연이라고 말하고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 미시절연이라고 말한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규제로 발생할 때 비용은 작지만 이질적 불정 다수.
비용이 다수다? 이쪽이죠. 그 다음 뒤쪽에.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 소수? 그건 뭐예요? 이쪽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일까? 고객전 쓰죠. 그냥 암기 문제죠. 정답 몇 번일까? 예, 2번이죠. 그냥 답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맞췄죠. 아주 편하게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 5번 보실게요. 그냥 찍는 겁니다. 과정이론인 거 뭐 있을까? 브롬. 그 다음 누구죠? 뭐야, 왜 없어? 니은이 왜 안 보이죠? 뭐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니은이 애담스예요. 애담스. 아니네. 리을인가 보죠? 리을 미음이 빠져버렸네, 지금. 아무튼, 브롬 맞고요. 애덤스 맞고요. 에이씨, 잘못됐다. 로크 맞네요. 됐죠? 지금 잘못됐네, 지금. 됐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 실수 아니에요, 이거. 편집하지 말라니까 또 편집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냥 편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몇 번일까?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브롬, 애덤스, 로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엘더퍼와 맥그리거는 뭐라고요? 엘더퍼, 맥그리거는? 바로 뭘 말한다? 내용을 말한다. 라는 그런 걸 겁니다. 됐죠? 조심하실 게 뭐였죠? 핵심가 올드에 뭐였죠? 내용 이론이지만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류가 좀 보이네요. 정답은 5번에 1번이었습니다. 5개 모두 맞췄죠? 근데 6번 문제가 부담됐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건데 뭐냐면 이 특별 지자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일종의 뭐와 유사하다 했었죠? 지자체 조합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정자치법은 개정지방자치법에서 얘를 별도로 12장을 떼가지고 새로운 법조문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책이 없을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른바 지자체 조합이라는 조문도 있고 아예 12장 전체를 모르겠다고요. 특별지자체라는 개념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 책을 해놨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특별지자체 이걸 별도로 마련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개정법을 물어보면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거기 제가 자치법 몇 조 해놨죠? 거기 199조 나옵니까? 밑에 해설에 199조 나와요 거기. 요거 하고 또 뭐 있죠 거기? 204조 나옵니까? 그 또 밑에 뭐 나오죠 거기? 205조 나옵니까? 이게 개정지방자치법 이른바 12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에요. 물론 중간에 좀 빼놨는데 119조, 204조, 205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틀려달라고 낸 문제 같아요 보니까.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건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뭐라도 맞출 수 있어요. 이 특별지자체는 일종의 뭘까? 광역행정이니까 맞았을 거예요. 밑에 보세요. 199조 몇 항이죠? 1항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찍을 수가 없고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보통의 지자체와 같이 법규를 갖는다. 이것도 찍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지자체는 보통 지자체이든 특별지자체이든 모두 다 뭘까? 법이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역시 특별지방정기관과 특별지자체가 어차피 광역행정의 일종이지만 특별지방정기관은 법규가 없고 특별지자체는 법규가 있으니까 2번 찍을 수 없을 거예요. 3, 4번이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3, 4번이 특별지자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말 나옵니까? 그 지문이 밑에 보세요. 204조 1항 나옵니까? 204조 1항 나와요. 이 204조 1항 보시면 특별지자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자체 의원을 구성한다. 돼 있습니까?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었고요. 네 번째 볼게요. 구성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지자체장을 겸할 수 없다? 있어요. 그게 몇 조가? 205조 2항 나옵니까? 구성지자체장은 제109조도 불구하고 이 109조가 뭐냐면 겸임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불구하고 특별지자체장을 겸할 수 있단 말 나옵니까? 이걸 물어본 질문이에요. 전화 몇 번일까요?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글쎄요. 틀렸다면 아마 6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틀려도 질이 있어요.
1번, 2번 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찍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3, 4번 중에 찍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각 좋은 분들은 아마도 뭐예요? 4번 찍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6번에 1번 보세요. 펼칠 수 있다. 2번 갖는다. 3번 한다. 4번 뭐예요? 없다. 느낌이 오죠? 그럼 몇 번일까? 4번이죠. 그래서 감각 좋은 분은 맞출 것 같고요. 감각 나쁜 분은 틀 수 있는데 틀렸다 하더라도 1번 쪽 골랐으면 안 돼요. 1번은 무조건 알고 있는 거고 3, 4번 정도가 아마 처음 보는 법조문이 아닐까 싶어요. 됐죠? 근데 아마 여러분 감각에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지금 풀면 틀렸을 거예요. 이게 시험장의 그 예리한 그 집중력과 지금은 달라질 거예요. 됐습니까? 왜 아까 풀었던 지문이 이거보다 또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틀렸죠 아까? 그건 좀 집중력 차이 같아요. 보니까 6번의 정답 몇 번일까? 4번일 겁니다. 7번. 7번이 조금 예리합니다. 이게 낙가마나 스모어도 집중만 했더라 맞췄을 것 같은데 낙가마나 스모어 봅시다. 결정자 집행자의 관계목 나옵니까? 좀 예리한 문제였는데 예리하게 풀었으면 문제인데 고, 지, 협 뭐가 있죠? 재관이 있습니까? 고전기술자는 뭐죠? 어디까지 위임해 주죠? 거의 모든 걸 결정자가 정하고 뭐만? 기술적인 수단을 위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시 위임자 어디까지죠? 이거 위임해 주고 뭐까지 위임해 주죠? 행정적 수단과 또 뭐를? 협상적 수단까지도 위임해 주죠. 뭐가 안 됐어요? 목표 위임이 안 됐죠. 그리고 협상은 뭐예요? 목표와 뭐에 대해서? 수단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데 재량 실험관은 뭐였어요? 이거 위임해주고 이거 위임해주고 이제 뭐까지 위임해주죠? 구체 목표까지 위임해주고 하고요. 관료기업과는 뭐였죠? 위임해주고 위임받고 뭐까지 이제? 추상 목표까지 위임해준다고 네,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빨간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삼각형은 뭐죠? 결정자 역할이고 하얀 삼각형이 뭐라고요? 집행자 역할 모형입니다. 됐습니까? 아실 거라 믿고요. 옳지 않은 거 볼게요. 고전기술장은 결정자가 구체 목표를 설정하면 맞아요? 목표 설정 누가 한다고요? 결정자가 하고 있고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무슨? 기술적 수단? 기술적 수단 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100% 맞습니다. 이거는요. 맞는 말. 두 번째, 재량 실험가용은 결정자가 추상 목표를 설정하면 맞습니까? 추상 목표를 설정하죠. 근데 아직 구체 목표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이걸 넘기는 거죠. 추상 목표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결정자의 권한입니다. 결정하면 집행자는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를 명확하죠. 또 수단을 명확하겠죠. 맞습니까? 맞고. 세 번째, 관료기업가용은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기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디스크립션 한다는 뜻이겠죠. 설명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이게 안 들었을 거라고요. 결정자가 뭐예요? 구체적 설정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수단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수단은 어차피 뭐예요? 집행자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4번에 구체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서 뭘 뺐어야 돼요? 수단을 설정하면을 뺐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 장면입니다. 됐고 그래서 정답 보니까 4번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수단은 어차피 넘어갔다고요. 지금 구체 목표, 수단 목표 누가 정한다고요? 결정자가 정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정답 보니까 4번일 거예요. 됐습니까? 예, 요게 좀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눈에 안 들어왔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서. 이거 맞았어요, 이거? 요 7번 문제? 뭐 말이 없어요, 하여간. 근데 아무튼 요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요 박스만 기억했다라면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찍은 거예요, 앞에 분은? 1번? 1번은 왜 찍은 거죠? 이건 그렇다면 1번 찍은 분은 아마도 옳은 것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죠? 옳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옳은 것으로 본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정답 몇 번? 7번에? 몇 번? 4번입니다. 4번이 이게 약간 뭘까요? 7급들이 나와요. 7급. 7급이 이런 식이에요. 중간에 하나 숨겨놔 이렇게. 지문 하나를요. 뭘 빼야 한다고 여기?
수단을 이란 말 뺐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와서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8번 MBO.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MBO.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목표의 공유 아닙니까?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뭐 한다고요? 목표를 공유하죠. 그래서 기업번 무조건 맞고요. 니은번. 중단기 목표를 단기보다 강조한다? 100% 단기 목표예요. 따라서 목표는 뭐라고요? 단기 목표고 개량 목표예요. 구체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니은번 그냥 제껴야 됩니다. 니은번 제껴야 돼요. 그럼 답은 일단 2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답 나왔을 거예요. 그럼 몇 번일까? 2번이죠. 됐고. 그 다음,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 성공률이 높다. 맞죠? 안정 상황의 유용성이 있죠. 왜? 내부 한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고요.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이라는 말은 질이라는 얘기인데 뭐라고 바꿨어야 돼요? 정량적을 바꿨어야 돼요. 계량적이고요. 그러니까 주관적? 아니죠. 좀 더 객관적이죠. 양이니까 객관적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좀 정량적이다. 계량적,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맞는 지문은 뭐라고요? 기억 디귿일 거예요. 8번에 몇 번일까? 2번일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이 되겠고. 그 다음 9번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9번이. 9번 틀린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9번 틀린 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도 좀 짜증나네 있어요. 사실 문제 자체가. 뭐냐면 9번 동일회원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이걸 게임 끝났어요. 예, 성립 시기별 기준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 본 예산, 또 뭐가 있다고요? 수정 예산, 그다음 뭐라고 했죠? 추경 예산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성립 시기별로 한다면 뭘까 이거는? 답이 뭐가 빠져야 돼요? 2번에 준예산 빠져줘야 돼요. 그죠? 준예산 처음부터 안 되고 그 다음 4번도 뭐가 빠져야 돼요? 잠정이 안 돼요. 수정 예산과 잠정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얘는 성립 시기별 기준이에요? 아니면 불성립시 예산이에요? 불성립시 예산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라고요? 아까 뭐야? 1번도 빠져야 되겠네. 그죠? 준예산도 빠져야 되겠죠. 지금. 준예산 빠지고 1번, 2번 다 빠지고 4번도 빠져야 되겠죠. 전화 몇 번일까? 3번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번이 일단 순서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 뭘 물어봤어요? 시기적으로 빠른 거부터 순서대로 나래라는 말 나옵니까? 이게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으면 그냥 3번 찍었을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좀 있었더라면 뭐예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봅시다. 원래 뭐냐면 얘예요. 본 예산이 나가요. 근데 본 예산 말하지 않고 원래 뭐라고 할까? 원래 당초 예산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수정 예산이 나가요. 그 다음 뭐예요? 예산 성립 뭐예요? before, after 아닙니까?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추경 예산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없다면 당초 예산 뭐가 되는 걸까? 본 예산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있다면 뭘까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당초 예산 다음에 뭐 나오고요? 수정 예산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본 예산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될까? 아마 추경 예산이 된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당초 예산과 본 예산을 좀 구분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출자가 어떤 스타일을 내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보니까 몇 번? 3번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되는 순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1번, 2번, 3번을 보여주는 문제 같아요. 됐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외운 사람들이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때문에 3번을 못 찍은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조금 틀린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죠? 정답 몇 번일까? 3번입니다. 좀 깔끔하진 않고 한번 출제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좀 만날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됐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지문이 6번, 7번, 9번 정도가 됐을까 싶어요. 근데 6, 7, 9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걸어 잡았어야 돼, 사실은요. 됐죠?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
10번은 편하겠죠. 우리 많이 봤던 질문 중 하나니까. 순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가번. 정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주동자 입장에 있다고 본다. 이게 미국 가버넌스 아닙니까? 몇 년도로 봐야 돼요? 1990년대부터 봐야 돼요. 90년대. 나번.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거 뭐죠? 펄 초이스죠. 펄 초이스 중에서도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에 말한 책 쓴 사람이 누구죠? 오스톰이죠. 오스톰 몇 년도죠? 1973년도죠. 얘는 1973년이에요. 가번은 1990년대고 나번은 뭐라고요? 1973년 연도 딱 나오고요. 다번.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 일을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책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건 뭐죠? 행정 관리론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한다는 말은 누구 얘기일까? 굿노우 거예요. 굿노우 겁니다. 굿노우가 정확히 말하면 뭘까? 1900년도예요. 1900년. 책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실게요. 굿노우 은근히 물어보네요. 첫 페이지예요. 거의 첫 페이지. 굿노우 찾았어요? 4페이지네요. 굿노우 보시면 정치는 국가 의지를 결정하고 라는 말 나옵니까? 또 행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국가 의지를 집행한다는 말 나옵니까? 굿노우가 몇 년도예요? Politics and Administration 하는 책이 언제 나왔다고요? 1900년이에요. 1900년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한참 오래전 얘기겠고요. 왈도 나오죠. 왈도 나오면 뭐죠 이건? 신행정이죠. 1960년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규칙된 문제예요. MPA와 Public Choice가 거의 같은 시기긴 한데 얘가 60년대 말이라면 뭐예요? 70년대로 봅니다. 정확히는 73년으로 보지만 얘가 먼저고 얘 다음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 나열해볼게요. 손을 몇 번일까? 다, 라, 나, 가. 몇 번 정답? 2번 되는 장면일 것 같아요. 2번 되는 장면. 됐죠. 맞을 거라 믿습니다. 7번 그냥 찍는 거. 신축 아닌 거. 재래정이죠. 재래정은 뭐죠? 통제죠. 정답 3번. 12번 정보관 편천. 내가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기본반부터 했던 거. 19세기 근대의 자유주의 국가는 약용국가를 지향하였다. 약용국가, 최소국가, 자유국가 기억나십니까? 이때의 자유는 무슨 자유였죠? 정부로부터의 자유니까 뭐예요? 아마 소극자일 거예요. 확인됐고요. 2번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공급 중시 경제예요? 수요 중시 경제예요? 이게 수요 중시 경제 아닙니까? 케인즈 경제학이. 그 유명한 유효수로 말하는 거 맞겠고요. 세 번째, 영국의 대처 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깔끔하고요. 하이익 누구예요? 노예로의 길에서 아담 스미스로 회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분이 노예로의 길에서 뭘 얘기했죠? 기획과 민주주의는 절대 양립 불가해. 국가 개입하지 마. 기획하지 마.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됐습니다. 정답은 보니까 4번입니다. 주는 문제입니다. 13번. 틀린 거. 13번. 직권면직은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 예, 징계가 뭐 있어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만 징계고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 했죠, 제가? 징계 유사라 말했죠. 두 번째.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서 보수 몇 번 하면? 전액 감봉이죠. 감봉이 3분의 1을 감하는 거고 정직, 강등은 뭐라고요? 전액 감봉이니까 정답 몇 번? 2번. 플러스 거예요. 분명 플러스 거예요. 2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휴직시켜야 될 상황도 있고 우리 국가공법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봤었고요. 많이 봤어요. 네 번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가 어렵다 인정된 때에는 뭐 한다? 직권면직이죠. 보통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위 회복이 안 되면 그때 뭐가 한다고요? 직권면직이 가는 거니까 100% 맞죠. 13번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일 거예요. 2번. 2번. 보수 몇 번이면? 전액감봉이죠. 전액감봉. 됐습니다. 14번 립스키 문제 틀리면 진짜 안 되는 문제죠. 업무 환경 문제 나옵니까? 항상 자원이 부족하죠. 그죠? 항상 부족하죠. 또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 교사와 경찰은 무슨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육체적 위협에, 아니, 교사는 정신적 위협이죠. 교사는 정신적 위협에 대한 도전과 경찰은 뭐예요? 육체적 위협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합니까? 그 다음, 단순하고 정형화된 대상집단이라는 말 나와요? 에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대상집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선 관료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일선 관료가 처한 환경 속에서 관료의 대응 방식이 있죠. 관료 대응 방식이 뭐 나올까? 이렇게 뭐 한다고요? 거기 써 있는데 밑에 써 있잖아요. 해설해놨죠. 고객을 뭐 한다고 돼 있죠? 거기 범주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뭘로 한다고요? 유형화시켜서 이건 고객 탓이야 하거나 또는 뭐라고요? SOP를 만드는 하나의 대응 방식이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엄청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 몇 번일까? 4번입니다. 이거 맞췄죠? 이거. 맞출 거 믿고요. 15번. 옳지 않은 것. 진짜 강조했죠 내가. 최종 모형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를 아울러 고려한다. 100% 맞죠? 직관영감. 쓰레통 모형은 대학 주주과 같이 구성원 사이에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주축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좋아요. 깔끔.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 방법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린드블럼의 뭐예요? 스틸 머들링 난예스루예요. 린드블럼은 스틸 머들링 난예스루에서 점증 모형이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규범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증 모형은 이른바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점수 높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점증 모형 유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점증 모형은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성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어요. 뭐가? 점증 모형은. 그런데 조심하겠어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은 떨어져요. 이건 좀 알아주세요. 불확실은 극복하는데 그래서 환경에 정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변화무성 환경에서는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왜? 왜 그래요? 왜? 너무 뭐니까? 너무 안정적이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린드블럼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회사 모형은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맞죠? 갈등 극복을 위해서, 장기 전략? 에이, SOP 대응 방식이라면, 기억나시죠? SOP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SOP는 뭐였죠? 장기적으로 학습된 행동 규칙인데, 한 번 만들어진 뭐라고 했죠? 단기 활용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말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SOP는 뭐라고요? 단기 활용 과정이에요. 정답 몇 번일까? 4번이에요. 됐죠?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중립의 정당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 공무원 전투 중립이 필요하죠? 틀린 거. 역관주의 폐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공평무사하려면 도덕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공무원의 정책 기본권을 강화하여? 에이, 공무원 정치 기본권이 있다는 얘기는 정책 중립의 정성이에요. 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이고 정치 기본권 강화하고 계속 제고가 연결 자체가 안 돼요. 정성이 있으면 계속과 안정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무정은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일 겁니다. 공명선거를 통해서 민주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공명선거 하려면 정책 중립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근데 앞으로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중립이라는 개념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답은 3번이고요. 다 맞췄을 거라고 있고요. 17번 보시죠.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래요. 부담스러운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지역 간 전력 격차 완화. 맞습니까? 재정 불균형 격차 완화 무조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모안전교부세 나옵니까? 네 가지 맞죠?
신청주의 원칙으로 한다. 예산 반영된다. 이건 뭘까?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기 밑에 보시면 재정법 24조와 그 두 번째 보조금 관리만 법률 나옵니까? 보조금 관리란 법률 1번 제4조 나와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과세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 개상을 신청한단 말 나옵니까? 이게 신청주의예요. 됐죠? 신청주의.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물론 신청주의 예외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신청주의 원칙은 뭐냐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고 이 지방교부세는 신청이 필요 없어요. 지방교부세법상 아예 법정 교부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정답 몇 번일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 보시면 내가 아예 이거 해놨어요. 내가 다 했어요. 국고보조금 보실래요? 국고보조금 1번 내 밑줄 안 걷네요. 아쉽네요. 1013페이지에 보시면 밑줄 그거 긁어 그랬네. 그죠? 1013페이지 1013페이지 보조금 관련한 법률 나옵니까? 매싱크 1번에 찾았어요? 고주문 그대로 나오죠? 신청주의 원칙은 어디라고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죠. 근데 이걸 몰랐다 한들 4번을 찍을 수가 없어요. 보조금교부세는 뭐예요? 종부세 세수 전액이잖아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는 뭐예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몇 프로죠? 45%였잖아요.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이에요. 3번은 뭐였다고요? 국고보조금 지문입니다. 4번 정답이었고요. 18번 조심하실 문제죠. 18번.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 18번이. 정보 원표가 기본법 문제입니다. 틀린 거. 특정평가는 총리가 중앙정기관과 공견한 재성으로 구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목적을 갖는다. 에이, 뭐가 빠져야 돼요? 공공기관이 빠져야 돼요. 중앙정기관만 들어야 되지 공공기관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두 번째. 원표가 위원회를 둡니까? 어디 소속이죠? 총리. 이거 찍으면 안 되죠. 절대로. 이거 많이 풀었을 것 같고요. 지자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찾아보실래요? 행안부 장관은 자체평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측에 나올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말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297페이지 원표가 기본법에 3번의 사항인가요? 3번 사항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297페이지 우리 기본서 교재 3번의 사항에 아마 지원할 수 있다는 말 나올 거예요. 3번 사항 나옵니까? 좀 마이너한 지문이긴 한데 나올 거예요. 원표가 기본법상 나오죠. 29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자체평가는 중앙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원연수 등을 스스로 평가라고 말한다. 깔끔하죠. 됐죠. 정답은 18번에 몇 번이가 1번이죠. 뭐가 빠진다고요? 공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됐고 19번 엄청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풀 시간도 풀었던 지문 같고요. 외워볼게요.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뭐였죠? 상태표, 운용표, 순전 변동표였죠. 그거는 국가회계법과 회계기준 규칙 똑같고요. 지방정부는 뭐였죠? 지방회계법상으로 뭐였죠? 상태표, 운용표, 순전 변동표였는데 지자체 회계기준 규칙은 뭐였다고? 하나 더 포함됐죠? 뭐였을까? 현금 흐름표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뭐였다고요? 중앙정부 문제니까 바로 답 나옵니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상태표가 뭐예요? 대차 대조표고 운용표가 뭐예요? 손익계산서예요. 됐습니까?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요. 됐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20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문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문풀하지 않았어요? 한 것 같은데. 전자정법에서 정리한 다음 내용이 뭐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완 등 전체 구성 요소를 통합 분석한 뒤 이론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로 말하죠. 정답 몇 번일까? 2번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해놨죠. 페이지 927페이지요. 927페이지. 927페이지 해놨죠? 927페이지. 그 세 개 표현되어 있고요. 내 책에 없는 거 하나 있길래 따왔어요.
거기 우리 지문에 안 나온 전자문서 나옵니까? 전자문서는 책에다 안 나눴거든 내가.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를 한번 따다가 한번 뭐 메모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문서까지. 한번 지금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일까? 2번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6번하고요. 6번하고 7번하고 9번하고 그리고 18번이요. 됐죠? 6번 그리고 몇 번? 6번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7번은 틀리면 좀 안 되지만 틀릴 수 있다 치고요. 6번, 7번 그리고 뭐예요? 9번. 너무 생각 많았던 분들. 6번, 7번, 9번하고 그 다음 몇 번이라고요? 18번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빼놓고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틀려도 뭐라고요? 4개까지입니다. 4개까지. 아무리 틀린다 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막간 애들이 4개 틀리는 거고 적당히 하신 분들은 한 이 중에 한 2개는 걸었을 것 같고요.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문제라면 한 90점 정도. 아주 컨디션 안 좋았다면 85점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맞은 거 맞아요? 맞은 거 맞아요? 맞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이런 것들 다 해본 거 안 해본 거예요. 다 해봤죠? 예, 손 들지 마시고 몇 개나 맞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몇 개나 맞았어? 손 들지 마시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손 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평정 결과를 공개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금평을 징벌로 쓰는 거예요? 임상으로 쓰는 거예요? 징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뭐예요? 이른바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임상적 방법의 말 잘못했습니다. 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게 뭐예요? 임상적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개한다 안 한다?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 방법으로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또 이게 오픈돼 버리면 뭐예요? 또 징벌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또 안 드린 거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맥시멈 몇 개까지라고요? 4개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변별력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 같아요. 됐죠? 내가 지목한 4개 정도가 조금 이상한 문제도 있었고요. 아까 요 문제는 조금 나로서 인정이 힘든 문제예요, 사실상. 근데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다른 쌤 해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처럼 해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다른 쌤 해설 못 봤는데 다른 쌤 해설 좀 허접하겠죠. 아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됐고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풀에서도 많이 봤었고 실제 우리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질문 같고 좀 아쉬웠던 문제가 7번 틀리면 정말 아쉬워요. 7번은 맞았어야 돼요, 사실. 7번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14번 틀렸나요? 야, 이런 건 진짜 14번은 이거 너무 아쉬운 문제. 14번 같은 문제는 진짜 뭐 그냥 맞았어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또 이상한 거 틀린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이상한 거 틀린 사람. 또 나머지 4개 이외에 딴 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내가 4개 말한 거 이외에 딴 거 틀린 사람. 뭐 틀렸어요, 딴 거? 점수가 좀 낮아요. 낮아요? 그럼 뭐 좀 4개 중에 뭐 하나 딴 거 말씀드릴게요. 뭐. 됐어요? 문제 없죠? 그래서 아무튼 2개까지 조금 더 실수했다면 3개까지 이 정도 문제 아닐까 싶어요. 됐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사실 나는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쉬웠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사실은요. 그래서 변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당히 한 70점 맞은 애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70점 맞은 애들 되게 많았을 것 같고 80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을 원한다면 한 90까지 돌파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근데 뭐 85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행정만큼은 85 정도 합격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문제로 보입니다. 됐고요. 이제 한번 쉬었다가 우리 자료 또 나갑시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매 순간순간 이렇게 지금 행정학이 이렇게 뭐 깔끔하기보다는 뭘까요? 이런 지문이 좀 나오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한번 그 지문 내에서 확인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또 확인 작업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하죠, 내가? 책 확인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한 지문을 지금 물어보기 때문에 책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풀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격을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16개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6개나 14개 맞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 이 문제는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요 한 4개 안쪽에서 얼마나 더 맞춰내는가, 이거 같은데 이 중에 좀 짜증나는 문제가 뭐였다고요? 6번은 사실 개정자치법, 이거 거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건데 이걸 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마 프린트였나 어딘가는 뭐 해놓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특별지자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내가 본 적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침 특강 할 때 내가 이제 법령 특강을 앞으로 한 9주인가 10주가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면
아침에 좀 나오셔가지고 이 법령을 한번 쭉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내가 여기 학원에 좀 보낼 건데 법령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필요할까 싶어요. 오늘 법령 문제가 엄청 많이 났어요. 사실 3번 법률이고요. 3번 법률 문제였고 6번 법률 문제고요. 그 다음 9번도 법률 문제예요. 그 다음 뭐예요? 13번 법률 문제고요. 13번 법률 문제였고 17번도 법률 문제예요. 사실상 17번 법률 문제고요. 18번 법률 문제고요. 19번 법률이고요. 그 다음 20번 법률이에요. 지금 법률 문제 비중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요. 됐습니까? 확실히 논란을 피하려면 법률 문제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률 문제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은 아닌데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필수 과목에 서막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필수 과목 치고는 쉬웠어요. 필수 과목 치고는 쉬웠어요. 이건 뭐 선택과목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고요. 항상 그래서 법률 좀 집중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이제 아침 특강 좀 이제 법률로 갈 거니까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한번 우리 작업 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 내가 단과반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입시다. 그렇죠? 한번 쉬었다 갑시다.